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2부 진행의 김지우입니다. 자, 특례 보금자리론 신청이 본격화하면서 9억 원 이하 주택의 거래가 살아나게 될지 시장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특히 수혜 지역으로 손꼽히는 지역들이죠. 노도강 지역, 노원구, 도봉구, 그리고 강북구 일대에서는 문의도 늘고 또 현장을 찾는 실수요자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 과연 중저가 아파트들의 거래가 되살아나게 될지 이 시간 함께 하시면서 시장의 흐름들 함께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2부에서도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부동산 관련한 고민 상담 저희가 접수를 받고 있는데요. 02-2638-3973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샵 3989번 문자 보내주셔도 전문가의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2부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 말끔하게 해결해 주실 전문가 모셨습니다. 국제투자연구소 김종희 소장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국제투자연구소의 김종희 소장입니다. 이번 주부터 이제 이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이제 됐는데요. 인생 참 그렇습니다. 얻는 게 있으면 잃는 것도 꼭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 마스크를 벗는 대신에 또 감기 환자들이 또 많이 발생한다는 소리도 있습니다. 이렇게 얻는 게 있으면 잃는 것도 있는데 부동산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뭐 내리막이 있으면 오르막이 있고 오르막이 있으면 또 내리막이 있는데 이런 그 어떤 상황에 경기에 편승하는 것보다는요, 그 맥을 좀 뚫고서 내가 좀 중기적으로 뭐 단기적, 중기적, 장기적으로 나눠서 내 자산을 어떻게 좀 관리를 하겠다라는 기준이 명확히 서 있다고 한다면 뭐 이렇게 시장 변화에 대해서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자, 그런 어떤 기준을 잡는 데 도움을 드릴 거고요. 오늘도 준비된 시간 동안 아주 최선을 다한 상담으로 아주 시원한 답변으로 응대할 테니까 문의 전화 많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요즘 부동산 관련해서 참 고민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과연 조금 더 기다리면서 매수 타이밍을 좀 기다려봐야 될지 혹은 매도와 관련해서 또 궁금한 점들도 많으실 거고요. 시장의 흐름, 방향 이런 부분들 모두 궁금하실 텐데요. 02-2638-3973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샵 3989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전문가의 속 시원한 해결책들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시청자분부터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분 어떤 고민 가지고 계실까요? 네, 그 역삼동 709번지 테헤란 아이파크를 재건축해서 2014년부터 거주 및 보유를 하고 있는데요. 네. 신축일 때는 주변보다 평당가가 좀 높았는데 점점 좀 경쟁력이 잃고 있는 것 같아서 향후 네. 전망하고 매도한다면 언제 정도 하는 게 좋을지 하고요. 네. 그다음에 저희 어머니가 수지 삼성 4차 아파트 25평을 보유를 하고 계시는데 네. 얼마 전에 재건축 안전진단을 이제 F등급으로 통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진행이 될 텐데 마찬가지로 향후 전망과 언제까지 이제 보유를 하는 게 좋을지 네.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자, 전화 잘 주셨습니다. 일단 시청자님이 먼저 보유하고 계신 역삼동 테헤란 아이파크 매도 시점과 전망, 그리고 어머님께서도 보유하고 계시는 수지 삼성 4차 아파트 언제 정도에 매도를 하는 게 좋은지 전망 궁금하다고 하셨어요. 자세한 상담 한번 받아볼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네. 네. 먼저 역삼동으로 가볼게요. 지금 어머니 거랑 당사자 거를 물어보셨는데 먼저 테헤란 아이파크 먼저 볼게요. 네. 2014년도에 이제 입주를 했고 테헤란 아이파크인데 지금 이제 한 10년 뭐 보통 서울은 한 5년 차까지는 신축 아파트라고 하고요. 10년 안짝으로는 새 아파트라고 합니다. 네네. 우리 아파트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이제 9년 차 9년 차 접어들고 있으니까 새 아파트라고 표현을 하고요. 네. 물론 초창기보다는 뭐 가격이 흔들린다, 평당가가 좀 낮아졌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테헤란 아이파크만 그렇게 해당이 된다라고 하면 문제가 되겠죠.
네. 전체적으로 뭐 전국 시장은 말할 것도 없고 지금 이제 이 강남권만 보더라고 해도 조금씩 가격이 빠지고 있는 거는 뭐 사실이거든요. 우리 네. 아파트에만 해당되는 건 아니에요. 네. 일단 우리 아파트 같은 경우는 뭐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까? 결론적으로 보면 저는 이거 갈아타는 거 고민은 크게 의미가 없다고 판단이 돼요. 네. 지금 현 시점에서 보시면 뭐 일반적으로 너무 간단할 수도 있는데 아파트의 가격을 받쳐준다고 할까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네 가지예요. 일자리, 학군, 뭐 교통, 네. 거기에 상권 뭐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데 우리 아파트 같은 경우는 뭐 이름 자체가 테헤란 아이파크처럼 뭐 일자리는 대한민국에서 최고고 이런 쪽을 사실 도보로도 다닐 수 있는 그런 상황의 아파트란 말이죠. 일자리 뭐 대만족. 거기에 학군. 자, 강남 사는 진숙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아니, 못 들어봤습니다. 진선여고하고 숙명여고. 아, 대한민국 최고 명문이잖아요. 여고로 여학교 뭐 남녀 통틀어 요즘은 뭐 명문 학교에 가장 많이 보내는 학교 중에 하나인데 뭐 강남 사는 네. 진숙이가 있는데 이 진선여고를 끼고 있는 아이파크가 되는 거고요. 네. 교통이야 뭐 선릉역 뭐 그냥 뭐 2호선 뭐 굳이 2호 뭐 지하철을 타고 이 강남권에서 또 딴 데 지방으로 출퇴근할 필요도 없고 뭐 사실 이 근처에 있다고 해서 지하철을 이용해서 뭐 어디 딴 데로 출퇴근한다기보다는 다른 타지에서 이쪽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많은데 뭐 여튼 2호선하고 분당선이 교차하고 있는 바로 선릉역을 뭐 걸어 다닐 수도 있으니까 네. 뭐 교통적으로도 뭐 상권, 강남 상권 그리고 특히나 학원가 여기는 이제 그 미술학원, 예능 쪽의 학원들이 많이 포진을 해 있고 저 내려가게 되면은 뭐 그 유명한 대치동 학원가가 이제 포진해 있고 한데 네. 아쉬운 점을 찾을 수는 없거든요, 사실은. 지금 현 상황에서 뭐 좀 가격이 이런 것들은 전체적인 시장 상황인 거고 만약에 우리 테헤란 아이파크를 정리하고 다른 쪽으로 가고 싶다, 갈아탄다라고 하면 말 그대로 대단지 내지는 한강변 아니면 뭐 대규모 신축 뭐 이런 쪽을 알아봐야 될 텐데 지금 시점에서는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오히려 이렇게 부동산 경기가 조정받고 있는 상황에서는요. 네. 우리 아이파크처럼 작은 평형 뭐 다채롭게 평형대는 돼 있지만 그래도 20, 30평대가 주력 평형대에다가 갖춰져 있는 일자리, 학군, 교통, 상권의 중심지가 되면서 이런 아파트들이 오히려 한강변이라든가 저쪽에 뭐 개포동에 신축 이런 것보다 오히려 이런 장에서는 버티는 힘 그리고 다시 반등하는 힘이 훨씬 더 강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괜히 뭐 부안해동하지 마시고 그냥 뚝심 있게 가져가시면 되는 거예요. 네. 되게 삼성역 개발이 되면은 혹시 조금 더 전망이 괜찮을까요? 못 들었어요. 앞에 말을 어떤 거요? 아, 삼성역 개발이 완료가 되면 당연하죠. 뭐 네. 굳이 우리 아파트에만 해당되는 뭐 삼성역 개발이라는 거는요. 삼성동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거든요. 네. 사실 강남권 전체를 아우르는 대단한 개발 호재가 맞아요. 그렇게 되다 보면 네. 당연히 최소 10만 개 이상의 일자리가 생긴답니다. 네. 그러면 뭐 거기에 2인 가족, 3인 가족만 해도 20만, 30만의 인구가 밀집이 될 텐데 이쪽으로 네. 몰려들 텐데 그러면 그거를 다 해소할 수 있는 주거 환경 자체가 이제 주택 수 자체가 만족스럽지 못하거든요. 그러면 시간을 네. 두고 차차 당연히 좋아질 거고요. 그런 상황에서 반등의 힘은 이렇게 그 요지에 있는 아파트가 같은 강남권이라고 해도 이렇게 뭐 학군, 일자리, 교통, 상권 모두 다 받쳐주는 이런 쪽에 있는 주변이 온통 또 아파트촌이고 거기에 도송초등학교 뭐 초등학교는 일단 가까이 있으면 좋은 건데 도송초등학교 얼마나 더 명문입니까? 하여튼 뭐 네. 저는 되게 이뻐 보입니다. 그래서 굳이 뭐 갈아타기를 고민하실 필요는 하나도 없다. 지금 상황에서 네. 네. 판단이 되고요. 좀 한번 시장 상황 보유하시면서 잘 현명하게 대처하시기 바라고요. 예. 그런데 한 20년 차 되기 전에는 정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정리할 때 다시 전화 주셔도 돼요. 아, 네. 뭐 한 번 보고 말 거 아니잖아요. 아, 예. 네, 충분히 여유롭게 대처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네. 수지 쪽 갈게요. 네. 이 삼성 레미안 4차인데
이쪽에 보시면 지금 동천 지역이 이쪽에 보시면 요 동천역을 기준으로 해서 이 동천 타운이라고 하는데 이쪽 타운 자체가 사실 지금 가격이 빠지고 있는 상황인 건 맞아요. 거래량도 지금 빠지고 있고 네. 그렇다고 보니까 조정은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전체적으로. 그런데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어떠냐? 나쁠 거 없죠. 그 위쪽이 이제 판교, 분당 전체적으로 움직일 것이고 성남 계속해서 개발이 될 것이고 그러면서 강남 권역에서 점점 이제 서울이 강남권에만 한정되는 게 아니라 판교, 분당 그러면서 이쪽 수지 쪽까지 쭉 내려와 줄 것 같아요. 마치 지금 중국의 부동산이 지금 난리잖아요. 네. 엄청 가격이 빠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뭐 그러니까 대도심들 있죠. 뭐 상해를 위시해서 그 주변에는 아파트 가격이 엄청 비쌉니다. 네. 그러니까 세월이 흐르고 시간이 흐르고 그리고 뭐 일본도 마찬가지고요.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점점 도심 집중화 현상은 커질 수밖에 없고 그리고 도심은 점점 확대될 거거든요. 네. 그런 상황에서 본다고 하면 장기적으로는 상당히 괜찮은 상황인데 네. 거기에 지금 우리 4차 같은 경우는 초중고로 다 둘러싸여 있단 말이에요. 아파트 자체가. 네. 네. 뭐 이쪽에 이 분당 쪽에 오시는 분들이 뭐 강남 출퇴근도 괜찮다고 하지만 대부분 학군, 교육, 환경 이런 것들 보고들 또 많이 오시거든요. 네. 그런 쪽에 봤을 때 굉장히 잘 돼 있고 단점은 아파트가 오래됐다는 단점인데 우리 시청자님께서 서두에 말씀하셨듯이 지금 예비안전진단 통과했잖아요. 예비가 아니라 그 본안전진단. 네네. 안전진단을 통과했잖아요. 네네.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굳이 얘를 뭐 갈아탄다 어쩐다 이런 필요가 없는 거예요. 네네. 이렇게 안전진단 통과하기까지가 사실은 시간이 걸리는 거지. 네. 그러면서 지금은 예를 들어서 얘를 뭐 정리를 해서 어디도 갈아탄다 그런 의미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현재로선. 네. 뭐 안전진단 통과했으면 단계 밟아서 이제 재건축에 단계를 밟으면서 가치는 올라갈 텐데 네. 이 뭐 어머니가 사시는 이 수지 삼성 4차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의 그 지금 거주하시는 분들의 성향이 굉장히 착하시고 괜찮으신 거예요. 네. 여기 자체가 이제 용적률이 200%가 넘어가거든요. 네. 208%입니다. 네, 중층 이상의 아파트 재건축이기 때문에 네. 조합원들이 여기는 이제 단일 평수란 말이에요. 25평 단일 평수. 그래서 네. 이제 30평대 조합원들이 막 욕심내고 그러지 않고 평형대에 욕심 부리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일반 분양들도 30평대 나올 수 있고 이러다 보니까 사업성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서 이제 네? 용적률이 208%라서 사업성이 과연 괜찮을까 이런 네, 생각도 좀 괜찮다고요. 했었거든요. 특이한 게 단일 평형대로 다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예. 조합원들이 평형대 욕심 안 내면 돼요. 난 굳이 나는 33평 가고 싶다 뭐 이렇게 하지 않으면 되는 거거든요. 아마도 주민 설명회 때 그런 것들은 다 어느 정도 얘기가 됐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전진단 걷어서 뭐 통과를 했던 거고. 네. 뭐 이런 상황이니까 뭐 힘든 경우들은 지금 계속해서 나가고 있고 그리고 뭐 현 정부에서 계속해서 재건축의 규제 같은 것들을 또 완화한다고 하니까 뭐 우리 아파트한테는 해당이 되지는 않긴 하겠지만 일단 통과를 했으니까 네. 뭐 전체적으로 뭐 역삼동 아이파크도 그렇고 그러니까 저 테헤란 아이파크도 그렇고 수지 삼성 4차도 그렇고 좋은 아파트들 갖고 계시는 것 같아요. 일단은 좀 보유하시면서 느긋하게 좀 시장 상황 한번 대처해 보시자고요. 네. 그 삼성 4차는 그럼 뭐 입주할 때까지 가져간다라고 생각하고 있으면 될까요? 일단 현재로서는 특별히 얘를 핸들링 하려고 하지 마세요. 네. 네, 그냥 한번 대기해 보시고 알겠습니다. 기다려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시청자님이 보유하신 역삼동 같은 경우에는 좀 기분 좋게 가지고 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입지도 좋고 수요도 많은 지역에다가 교통, 학군 무엇 하나 뭐 빠지는 게 없으니까요. 좀 더 보유하시면서 향후에 이 시장의 흐름들 조금 더 쫓아가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네, 어떤 고민 해결해 드릴까요? 예, 저는 동탄 사는데요. 네. 동탄 아이파크 갖고 있는데요. 네네. 검단 신안 인식일 어반 버스트 네. 걸린 이사를 갈까 싶어서. 그런데 이제 거기 이제 경기가 안 좋아 검단에. 네. 그래서 거기 앞으로 어떻게 되나 싶어서 전화 안 해봤습니다. 전화 잘 주셨어요. 일단 질문을 좀 정리해 볼게요. 일단 지금 동탄에 살고 계시는데 검단 쪽으로 이사를 갈까 고민을 하고 계신 거죠? 예, 그 검단에 분양 받았거든요. 이미 갖고 계세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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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 네네, 알겠습니다. 그럼 일단 전망과 또 향후에 예, 예. 어떤 전략 가져가야 될지 전문가 의견 자세하게 예, 들어볼게요. 검단 신앙인식들. 네, 알겠습니다. 예, 네. 예, 예, 예.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가 시원하게 답변 드릴게요. 예, 예. 검단 인수비를 신한 인수비를 갖고 계시는데 예, 예, 예. 일단 아파트 그냥 우리 신한 인수비를만 본다면 예, 일단 검단 신도시에 있는 신한 인수비를 이제 분양권을 갖고 계시는 건데 예, 예. 검단 신도시 내에서 우리 아파트만 본다라고 하면 예, 일단 이 아파트 같은 경우는 지금 미분양 났던 거예요. 예, 맞아요. 네, 미분양 났던 것들을 이제 선착순 분양으로까지 해갖고 분양을 한 거거든요. 예, 맞아요. 이 소리는 뭐냐면 실거주 내가 여기 꼭 거주를 할리라 앞으로 좋아질 거니까 이렇게 했던 사람들보다 예, 투자가 들어온 사람이 더 많다라는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그렇다 보니까 내가 거주할 게 아니었으니까 일단은 임대차 맞춰가지고 잔금 치르고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 그러면서 전월세 가격이 대부분 그런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니까 그리고 또 검단의 아파트들이 많이 들었으니까 예, 예, 예. 전월세 가격이 버티질 못하고 지금 빠지게 되는 거거든요. 맞아요. 당연히 그러다 보니까 프리미엄도 쭉쭉쭉 빠지면서 매매가 자체도 떨어질 거예요. 맞아요. 이런 상황이 연출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예, 맞아요. 이게 과연 언제까지 갈까가 중요한 건데 예, 일단 검단 신도시면 인천이잖아요. 인천. 예, 맞아요. 우리 인천에 3대 장이라고 해요. 예, 인천을 대표하는 게 어디냐면 여기 송도. 예, 예, 송도가 있고요. 예, 여기 청라. 예, 예. 청라가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시청자님이 보유하고 계시는 검단이에요. 예, 얘네들은 뭐 인천의 앞으로의 미래를 좌우할 텐데 집값의 이제 그 전망을 좌지우지할 텐데 일단 송도고 청라고 검단이고 지금 아파트 가격이 지금 다 빠지고 있어요. 아, 예, 예. 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제가 인천의 3대장이라고 왜 말씀을 드렸냐면 인천 자체가 예, 25년 그러니까 내후년이에요. 예, 예. 내후년까지 계속해서 초과 공급이에요. 아, 적정량을 훨씬 넘어선 예, 그냥 계속한 초과 공급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리고 그 초과되는 부분이 굉장히 커요. 예, 예, 예. 그게 25년까지 돼 있는 거예요. 아, 예, 그런데 인천은 25년까지 초과 공급이 돼 있는 상황에서 인천에 여러 구가 있지 않습니까? 뭐 계양구, 부평구, 연수구, 미추홀구 이렇게 예. 서구 뭐 많은데 예, 예. 그러니까 25년까지 초과 공급되는 물량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게 인천 서구 쪽이에요. 아, 서구. 네. 서구는 예. 그러면 서구는 뭐가 대표적이냐? 예. 청라랑 검단이에요. 아, 청라나 검랑에. 네, 청라도 서구고 검단도 예. 서구예요. 예, 예, 예. 서구 맞아요. 그러니까 인천에 공급되는 물량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게 서구인데 서구는 청라랑 검단이라 보시면 되는데 예, 이 두 개 중에 거의 대부분이 검단의 물량이 몰려 있어요. 예, 맞아요. 그러면 계속 공급에 치일 거예요. 아, 그렇잖아요. 예, 인천 전체가 지금 25년까지는 초과 공급량인데 그중에 모두 대부분이 서구인데 서구에서 검단이 다 차지하고 있다고 보면 그냥 인천에 검단에서 들어가는 물량이 인천의 물량을 상당 부분 차지하고 있다고 보셔도 되는 거예요. 아, 그러면 이 물량이 공급이 됐으면 얘를 해소하는 기간이 필요한 거예요. 예, 예. 근데 이 해소하는 기간이 없이 다시 공급 폭탄을 맞을 수도 있는 거예요. 아, 폭탄. 왜냐하면 일단 25년까지는 인천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예, 예. 물량이. 그런데 요 25년쯤에 해서 24년, 25년쯤으로 해서
예. 인천 지하철 1호선이 연장이 되잖아요. 예, 맞아요. 인천 1호선이 검단까지 들어오거든요. 예, 예, 맞아요. 그런데 그게 호재로 작용을 하면 좋은데 이렇게 계양까지 연결이 되는 거잖아요. 예, 맞아요. 그러면 26년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기 계양 테크노밸리 신도시가 있잖아요. 예, 예. 여기가 26년부터 16,000세대가 공급이 돼요. 아, 그러면 우리 물량 25년까지 돼 있던 것들이 해소될 시간도 없이 16,000세대가 공급이 되는데 거기 16,000세대 공급된다고 해도 우리 아파트하고는 검단하고는 큰 상관이 없는 줄 알았더니 웬걸 그 안에 24년, 25년에 지하철로 연결이 된다네. 아. 그러니까 당연히 경쟁자들이 지하철 타고 빠져나갈 수도 있을 거잖아요. 아, 예, 예. 그래서 그냥 공급이 계속해서 계속 몰아치기 때문에 예, 예. 적어도 몇 년 정도는 힘들 거예요. 아, 몇 년도 힘든다고요? 몇 년 동안은. 아, 몇 년 동안 네, 힘든다? 그 몇 년이라는 걸 제가 단정 지을 수 없는 게 시장 상황은 또 계속 변화가 되고 그러니까 짧은 기간은 아니고 상당히 좀 최소 5, 6년 정도는 힘들 것으로 보여져요. 아, 5, 6년도 힘든다? 네, 네. 아, 그거 참고하시고 예, 예. 지금 거주하시는 게 그러니까 동탄에 있는 거 정리하시고 검단에 들어가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아, 예, 뭔 말 알았습니다. 네, 네. 그렇게 되고 예, 예. 동탄 거는 보시면 예, 동탄은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요. 동탄과 수원은 예, 그러니까 크게 보면 이쪽이 수원이고요. 예, 예. 이 아래쪽이 이제 동탄이잖아요. 아, 예, 예. 네, 수원과 동탄이 위아래에 있는데 어차피 수원과 동탄은 일자리가 공유된다고 보시면 돼요. 아, 예. 뭐 이제 반도체 회사들 위주로 뭐 이렇게 해서 뭐 그 협력 업체들로 위주로 해가지고 이제 보면 그렇다 보니까 예. 수원의 공급 물량을 무시 못한다는 거예요. 아. 근데 수원의 물량도 21년부터 계속 초과 공급됐던 거예요. 아. 이게 올해까지도 계속 공급이 많아 수원은. 예, 예. 그러면 아무래도 이 공급의 여파가 주변까지 계속해서 연결을 할 거란 영향을 미칠 거란 말이에요. 예. 그런데 꼭 굳이 수원까지 볼 것도 없이 동탄 자체만 보더라고 해도 동탄 자체만 봐도 아직까지 물량이 예정돼 있는 것들이 있어요. 아, 예. 보시면 혹시 TV 보고 계시나요? 아, 예, 보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여기 공동주택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것들 있잖아요. 예, 예, 예. 이런 것들 다 지금 아파트들 들어갈 자리들이에요. 아. 아직 짓지도 않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파트들 계속 공급될 거예요. 그러니까 동탄 자체만 하더라도 공급되는 물량이 아직 남아 있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좀 한번 보셔야 될 것 같고. 아, 예. 그러니까 인근한 수원에도 물량이 몰리지만 동탄에도 이제 물량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는 건데, 그러니까 물량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할 것 같거든요. 아. 제가 지금 우리 시청자님한테 이렇게 전화로 됐으니까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예, 예. 동탄에서 매도하고 예, 예. 검단으로 갈아타는 거를 고려하지는 마시고요. 아, 예. 지금 동탄이 아이파크에 거주하시잖아요. 아, 예, 맞아요. 이 자체만 놓고 보면 그 동탄에서도 상당히 동탄 이신도시에서도 가장 끝에 있잖아요. 맞아요. 끝에 그러니까 있어요. 물리적으로 가장 외져 있거든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얘 자체도 경쟁력이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아. 그런데 예. 동탄의 이제 호재가 뭐냐 하면 예. GTX가 있고 예, 예, 예. 동탄 트램이 있어요. 예, 맞아요. 있어요. 얘네들이 이제 GTX는 당연히 서울까지의 그 교통 편의성이 증대되는 거고 동탄 트램은 이 넓은 동탄 신도시 내에서 피가 원활하게 흐르는 것처럼 교통을 이제 내부로 이어줄 거거든요. 예, 예. 이런 것들이 기간 자체가 이제 뭐 27년, 28년 이 정도 이제 예정이 돼 있단 말이에요. 예. 트램이. 그러면 제가 봤을 때 트램이 선이 들어온다라고 해도 예. 어떻게 들어오냐면 요 위쪽으로 해서 요렇게 해서 빠질 거고 요쪽으로 와서 이렇게 해갖고 오산역으로 이제 빠질 건데 예, 맞아요. 여기 만약에 지금 예정돼 있는 역이 여기 있는 건데 레이크시티 부영 6단지 앞쪽에 있는 건데 여기에 뭐 트램이 선다고 해도 우리 아파트까지 걷기에는 무리가 있거든요. 예, 맞아요. 거리 좀 있어요. 그리고 뭐
좀 여러 가지로 외져 있단 말이야. 물리적으로 거리상으로요. 아, 그래서 동탄 거 지금 아이파크 파시고 검단 염두하지 마시고 요거를 정리하셔서 예. 여기 그 지금 요 교차점 있죠. 그러니까 동탄에서는 GTX 그 동탄역 있잖아요. 예. 동탄역 인근으로 가시면 좋은데 가격이 높단 말이에요. 예, 맞아요. 그러면 차선책으로 트램역 근처로 가시면 돼. 아. 첫 번째는 여기 교차하는 데 환승되는 데가 있을 거예요. 트램도 환승역이 있거든요. 예, 예. 그러면 여기 그 보이는 게 지금 뭐 더 레이크시티 부영 4단지라든가 동탄 호수공원 아이파크 예, 예, 예. 요런 쪽으로 이사를 고민을 하세요. 동탄 호수공원 쪽으로. 네네. 요게 안 되면은 뭐 레이크시티 부영 6단지라든가 저 위쪽으로 힐스테이트 동탄이라든가 요런 쪽으로 고민을 하셔도 되고. 아, 예.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여기 교차하는 트램 교차하는데 예, 예. 2차적으로는 트램역이 쓰는 곳. 동탄은 이렇게 동탄역 그러니까 내지는 이렇게 트램역 이외에는 되게 힘쓰기가 앞으로도 힘들 거거든요. 왜냐하면 물량이 더 예정이 돼 있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님은 지금 이사를 고려하고 계신다면 이쪽으로 해서 알아보시는 게 훨씬 유리할 것 같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네, 정리하겠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검단 같은 경우는 뭐 인근에 공급이 많기 때문에 일단은 이게 다 좀 소진이 될 때까지 좀 긴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쪽을 살펴보시는 것보다는 지금 보유하고 계시는 동탄을 매도하시고 또 인근의 동탄역이나 트램역 뭐 인근 쪽으로 좀 살펴보시길 권유드렸으니까요. 잘 참고해 보시고 또 매수하시기 전에 전문가 의견 다시 한번 또 상담 받아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문자로 온 사연 만나보도록 할게요. 4794번님이 보내주신 내용 함께 보겠습니다. 답심리입니다. 두산 아파트 인근의 다세대 주택 매수해도 괜찮을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답심리 쪽을 좀 보고 계시는 것 같아요. 다세대 주택 보고 계시는데요. 아무래도 이 지역에 좀 개발과 관련한 소식들이 요새 많이 들려오고 있다 보니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매수해도 괜찮을까요? 아니면 다른 지역들 살펴보는 게 좋을까요? 네, 요즘 문의가 많이 오는 지역 중에 한 곳인데요. 일단 이 답심리 쪽이 이 아래쪽에 있는 왕십리라든가 여기 위쪽에 있는 청량리, 이 청량리 역세권 개발이니 왕십리의 막 교통의 개선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1차적으로 청량리역 인근, 왕십리역 인근 이런 쪽들이 개발이 막 이루어지고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좀 처진 지역이 됐죠. 그러면서 저평가되고 뭐 그러다 보니까 개발이 늦어지니까 점점 노후도가 높아지고 하다 보니까 개발의 바람이 지금 엄청 불고 있는 곳이 이 답심리 일대인 거는 맞아요. 그런데 우리 시청자님께서 좀 보고 계시는 게 답심리 두산 아파트 인근이라고 하니까 뭐 대충 어디인지 알 것 같습니다. 이 블록을 보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일단 이 지역을 보시면은요. 두산 위부 쪽 앞쪽이면 뭐 요쪽에 이제 이 빌라촌을 뭐 다세대가 되겠죠. 여기를 이제 투자 매수해도 좋은지 고민하시는 건데 일단 답심역 인근은요. 여기 용답동 주택 재개발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그리고 앞쪽에 보시면은 여기 용담 역세권 개발이 지금 뭐 여기는 지금 집을 짓고 있고요. 여기는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추진을 하고 있고 그러면서 지금 이 앞쪽 답심역 위쪽으로 청량리 쪽으로 전농동 쪽으로 보시면은 요 길쭉하게 해서 여기는 이제 뭐 재개발 쪽 신통기획이 됐든 모아타운이 됐든 역세권 개발을 같이 염두에 둔 그렇게 지금 또 지역분들 추진을 하고 계시고요. 아마도 지금 시청자님께서는 요 블럭일 거예요. 이쪽으로 해가지고 여기가 지금 작년이죠. 22년 12월 28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왜냐하면 저도 참여를 해봐서 아는데 여기가 이제 주민 사업 설명회를 했었습니다. 뭐냐면 모아타운 추진을 위해서 뭐 전체적인 뭐 어떤 사업성에 대해서 공유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서 주민 사업 설명회를 실시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굉장히 반응이 좋아서 모아타운을 진행하기 위한 추진 동의를 지금 이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모아타운 이제 재개발을 하기 위한 가장 초입 단계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프리미엄들이 아직은 붙어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까. 그 투자 초기에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아마도 매수를 고민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저는 당연히 매수 찬성의 의견을 드리는 거고요. 앞으로 제가 서두에도 아까 요 앞에 시청자분이 전화 상담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요.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까요? 뭐 부동산 시장이 뭐 흔들린다, 뭐 한다, 점점 지방이 없어진다, 인구가 감소한다, 뭐 이렇게 된다라고 해도요. 핵심 도시들, 그 나라의 핵심 지역들은요. 거기에 있는 주택 가격은 오히려 더 오르면 오르지 빠지는 경우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그렇게 된다고 하면 점점 서울 집중화 현상은 커질 수밖에 없는 거고 거기에서 그 관심이 되는 서울에서도 지금 현 서울시장 그리고 현 정권의 가장 큰 어떻게 보면은 고민이라고 해야 될까요? 부동산 정책 중에 하나가 이제 주택 공급이거든요. 그런 쪽에 대해서 서울은 어차피 부시고 새로 짓는 방법뿐이 없는데 그렇다 보니까 토지의 가성비적인 측면을 생각해서 재건축보다는 재개발이 아무래도 같은 면적에서 새 집이 일반 분양분이 나오는 확률이 더 높으니까 비율이 더 높으니까 재개발 쪽으로 굉장히 현 지금 오세훈 시장께서는 굉장히 지금 달리고 있는 거고 전력하고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쪽 지역에 지금 모아타운 진행 초기가 되다 보니까 투자비 정도 뭐 어느 정도인지는 확실하진 않겠습니다만 일단은 매수를 고민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매수 찬성. 일단은 그 금액적으로 여유가 있으면 당연히 더 좋은 물건을 잡겠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본다고 해도 굳이 밀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시간과 금전적으로 아주 알맞은 소액을 가지고 투자할 수 있으니까요. 적극적인 매수 찬성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수 찬성 의견 드렸으니까요. 안심하시고 매수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전화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우리 시청자분, 안녕하세요. 네,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예, 제가 주택을 매수를 하고 싶은데, 네, 저기, 태릉 입구에 있는 프리미어 앵커 현대하고요. 네. 저기, 돌고지에 있는 네미안 아트리치 이 둘 중에서 지금 고민하고 있는데, 어느 쪽이 좀 나을까 해가지고 좀 전화드렸습니다. 자, 지금 매수 계획을 갖고 계시다고 하셨는데 투자 목적이신가요? 아니면 거주도 생각하시나요? 거주로요. 거주 생각하고 계신다고요? 예. 네, 상봉에 있는 프레미어스 엠코 그리고 돌고지의 레미안 아트리치 어떤 곳이 조금 더 우리 시청자분에게 나을지 전문가 의견 자세하게 태릉 입구에 들어보겠습니다. 있는 프리미어 현대 앵커하고, 네, 예. 알겠습니다. 전문가 의견 들어볼게요. 예,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보시면 예. 뭐 저한테 전화 주신 이유는 예. 뭐 거주 목적이 크다고 하셨는데 예. 단순히 거주 목적이라고 하면 예. 뭐 매수할 이유는 없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뭐 전세로도 할 수 있는 거고. 예. 그 뭐 일단 거주 목적이라고 말씀하시는 와중에는 추후에 나는 거주하면서 좀 뭐 1, 2년 내에 매도하고 그럴 게 아니라 좀 장기적으로 거주를 하면서 대응을 할 텐데 예. 내가 살면서도 집값은 나중에 좀 올라갔으면 좋겠다. 그렇죠. 이런 것들을 올라가고, 염두에 두시는 거잖아요. 예, 전체적으로 올라가는 것도 바라고 그쪽에 주위에서 또 주택 환경이 어떻게 변할지 그것 좀 알고 싶어서 네. 전화드렸거든요. 일단 태릉 입구에 있는 주상복합은 예. 뭐 거주하시기에는 편안하실 거예요. 예. 뭐 바로 역에 붙어 있고 또 뭐 상권도 잘 돼 있고 또 건물 내에 뭐 주상복합 말 그대로 거주와 상권이 다 같이 있는 거니까. 예, 그렇습니다. 주상복합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강남 3구 있죠. 예. 강남 3구 그러니까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예. 앤드 용산, 예. 용산구를 말씀하는 거고 그다음에 중구, 뭐 중구는 뭐 을지로라든가 뭐 이런 데가 있겠죠. 예, 그렇죠. 뭐 서울역 입구라 뭐 회원 이런 쪽이라든가 예. 거기에 그리고 뭐 그냥 이 정도 뭐 마포까지 예. 뭐 한 요 정도. 그러니까 이렇게 일자리가 집중돼 있는 곳들. 예. 강남 3구는 지역적인 가치도 괜찮기 때문에 강남 3구는 괜찮다라고 하는 거고요. 거기에 용산구와 중구, 을지로, 뭐 마포 이런 쪽들은 일자리들 때문에 이제 껴주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쪽에만. 예. 근데 요런 데 아니면 주상복합은 전체적으로 힘을 못 써요. 아. 그냥
내가 거주할 때부터 뭐 조금 쉽지는 않을 거예요. 특히나 태릉 있고 이런 쪽들은. 그쪽에 또 지금 육사가 조금 개발한다 그러고 좀 그런 게 있고. 그러니까 그쪽에- 뭐 예, 서울 시내에 개발 안 하는 것이 없어요. 그렇게 따지면은. 예, 예,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나는 나는 그 송파구 쪽에 뭐 주상복합을 하고 싶다. 그러면 찬성. 아하. 뭐 서초구 쪽에 주상복합을 하고 싶다. 그러면 찬성. 예. 근데 굳이 여기까지 올라와 가지고 뭐 노원구에 여기는 의미가 없다라는 소리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상대적으로. 예. 무슨 상대적으로 지금 시청자님께서 보고 계시는 예, 요 아트리체 예. 요거에 비교해서 지금 요 두 가지를 고민하시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당연히 레미안 쪽을 선택하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렇죠. 왜냐하면 예. 이 아파트만 볼 게 아니고 일단 우리 아파트만 보더라고 해도 뭐 돌고 지역하고 신의문역을 이용할 수가 있는 거고요. 예, 그렇죠. 그쪽에. 거기에 지금 우리 아파트 바로 위쪽이 여기 신통기획 2차 됐잖아요. 예, 그거 장이 재개발 그쪽에. 네, 석관지역 됐고 여기가 이제 또 옆쪽으로 보면은 모아타운 3차 진행이에요. 예, 그거 알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신의문역 여기 역세권 개발하고 있고요. 예, 진행하고 맞아요. 있습니다. 여기가 예. 용적률이 아마 400%가 훨씬 넘어요. 예. 근데 진행을 하고 있고 예. 그리고 여기 뭐 이제 휴경 뉴타운 여기가 이제 4구역. 그렇죠. 그쪽에. 이문 4구역. 예. 여기가 이문 1구역. 여기가 3구역. 3-1구역. 예. 여기가 4구역. 예. 되게 난잡하게 된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여기가 이제 이문 3구역 3-1구역이 되겠고 여기가 이문 4구역 예. 맞나요? 저도 지금 헷갈리네요. 그쪽에 맞아요. 재개발 많이 지금 짓고 있고 네.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여기가 3구역이네. 여기가 3-1구역, 여기가 4구역, 예. 여기가 1구역, 여기가 3-2구역, 예. 요 아래가 휘경 3구역. 뭐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요. 예. 보시면 제가 지금 이 표시한 것만 보더라도 이 파란색으로 표시된 것들이 다 재개발이 지금 진행되는 것들이거든요. 하고 있고. 예, 지금 하고 있고 진행하고 네, 있고. 그러면 예. 이 바운더리 자체가 여기가 다 예. 우리 레미안 아트리치를 품고서 다 아파트촌으로 고급 신축 아파트촌으로 탈바꿈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 거의 뉴타운급이거든요. 그렇죠. 그쪽에 하고 뭐 장이 그쪽에 하고 네, 다 그러면 되니까. 예. 앞으로 거주하면서 내가 특별히 어떤 노력을 하지 않아도 예. 그냥 시장 상황에 따라서 움직이긴 하겠지만 예. 굉장히 유리한 위치에서 시장을 대응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릉 입구에 있는 주상복합 그거 하지 마시고 센텀인가요? 뭐 엠코. 현대 엠코. 예, 엠코. 예. 네. 그거 말고 예. 요 권역이 충분히 앞으로 괜찮아질 거니까 요 레미안 아트리치를 하시는 게 예. 나을 것 같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네, 고민하지 마시고 이거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엠코 쪽을 좀 더 관심 있게 살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전화 상담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시청자분 어떤 고민으로 전화 주셨을까요? 자양 2동 신축 빌라 하고 자양 4동 모아주택 둘 중에 어떤 게 더 좋은지 알고 싶어서요. 투자 목적으로 보고 계신가 봐요. 네. 네, 자양 2동의 다세대 주택과 자양 네. 4동의 모아주택. 자, 전문가의 자세한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수고 많으십니다. 네. 자양동의 특징을 좀 아셔야 되는데요. 네. 일단 자양동의 전체적인 면에서 보면 일단 맞은편이 강남이잖아요. 네. 강남 그러니까 자양동 전체를 보면 강남하고 잠실을 마주보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강남 쪽에서 보면은 추후에 국제교류 복합지구 있잖아요. 네.
국제교류 현대자동차 근처에서 코엑스 근처로 해갖고 잠실 종합운동장까지 아우르는 완전히 네. 개발을 하는 거거든요. 일자리로. 네, 네, 네. 거기에 영동대로 지하화 복합 사업이 있고 이런 것들이 뭐냐면 일자리가 적어도 10만 개 이상이 늘어날 일자리가 생기는 거예요. 네. 그러면 바로 맞은편이 그런 일자리들이 풍부해지니까 강남에서의 인구를 수용하는 것도 한계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 당연히 지하철로 한정거장이면 넘어올 수 있는 자양동이 그래서 각광을 받는 거고요. 네. 그러면서 좌측에는 지금 성수동이 완전 재개발을 하면서 하이엔드 지역으로 바뀔 거거든요. 고급 아파트촌으로. 네. 그러면 막 몇십억짜리 아파트가 생기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자양동이 이제 각광을 받기 시작을 하는 건데 자양동을 보시면 특징이 있어요. 각 동마다. 근데 자양동에 접근을 하실 때는요. 이제 보시면 1동, 2동, 3동, 4동이 되는데 어디든지 그래요. 자양동에 투자를 하시려면 일단 내가 내가 직접 거주할 거 아니면 또 임대도 잘 들어오고 해야 되잖아요. 네. 내가 보유하고 있는 동안. 그러면 네. 네. 역을 이용하기가 좀 용이한지 네. 이해되시죠? 아, 네. 네, 역을 좀 편하게 이용할 수 있거나, 그러니까 역과의 거리가 중요한 거고, 두 번째는 당연히 자양동의 큰 목표는 개발이거든요, 재개발. 아, 네. 개발이면은 한강변 쪽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 네. 한강변에는 이렇게 성수동처럼 한강 조망이 나온 아파트촌으로 탈바꿈하면 정말 네. 또 높은 아파트 가격이 형성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아, 네. 그런 의미에서 본다고 하면 네. 지금 시청자님이 고민하시는 이동 있잖아요. 아, 네. 이동은 제일 꽝이 되는 거죠. 안 좋은 거죠. 아, 왜냐하면 역을 이용하는 것도 제일 멀고, 네. 그러니까 주변에 그러니까 그렇다 보면은 나중에 임차인 계속해서 맞추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네. 여기에 뭐 일자리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다 역을 이용해서 강남으로 가든 어디를 가든 가야 되는 거니까. 아, 네. 그렇다 보면은 그러니까 역을 이용하는 면에서도 제일 떨어지고요. 그리고 노후도가 있어요. 개발을 제가 본 하려면 데는 성동초등학교 있는 데인데요. 어떤 거요? 성동초등학교 부근. 글쎄, 지금 이동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네, 네, 네.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쪽 자양 이동을 전체적으로 보시면은요. 네. 일단 도로가 필지개들이 다 도로에 전목이 돼 있거든요. 접도가 네. 잘 돼 있어요. 아, 그러다 네. 보니까 필요할 때 주택을 언제든지 내가 새로 올릴 수가 있어. 그러니까 즉 흔 집 허물고 새 집을 짓기가 용이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자양동 1, 2, 3, 4동 전체 중에서 노후도가 제일 낮아요. 자양 이동이. 네. 그러니까 개발에서는 가장 거리가 멀다라는 거예요. 아, 네. 이해되시죠? 아, 네. 그러니까 개발 쪽으로 가시려고 한다면 당연히 요 뚝섬로라고 길이 있습니다. 길. 네. 요 길 아래쪽으로 보셔야 된다고. 그래야 성수동처럼 이렇게 한강 조망이 나오는 아파트들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런 거에서 보면 이동은 지금 노후도가 제일 낮아요. 지금 이 표시되는 곳 중에. 그리고 3동은 지금 시청자님은 언급은 안 하셨지만 여기는 개발이 거의 끝나가지고 이제 개발 쪽으로는 끝났다고 보시면 되고. 네. 그래서 4동이에요. 그러니까 시청자님께서 아까 2동하고 4동을 보신다고 했는데 네. 고민하지 말고 4동 보시라고. 아, 4동이 좋다고요. 사동은 네. 지금 모아주택 확정지거든요. 모아주택이 아니라 신통기획이겠죠. 신통개혁 그 부분이 아니고요. 모아주택 그 위쪽이요? 뒷부분으로, 뒤쪽으로. 그러니까 위쪽으로 네. 건대 입구 쪽으로. 아니요, 신통계획 바로 뒤쪽으로. 그러니까 요 위쪽 말씀하시는 네, 거잖아요. 네네네. 네네네. 거기도 그러니까 확정이 됐다라고 하면 네. 당연히 투자비가 더 들어가고 네. 뭐 권리 산정 기준일도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투자에 대한 것들이 많이 제약이 따르죠. 네. 지금 보고 계시는 물건이 얼마 정도예요? 5억 9천. 5억 9천이요. 네. 여기 자양동에 신통기획 했던 곳 있죠? 네. 여기 말고 나머지 있는 구역 있죠? 뚝섬 유원지에 네네네. 가까이 있는데 네. 여기에 예. 권리 산정 기준일에 전혀 해당하지 않는
네. 제가 지난주 방송에서 여기 어떤 분이 질문해 주셔갖고 제가 여기를 아주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아, 네. 지난주 방송을 한번 다시 보기로 해서 하셔도 좋고 지금 시간 관계상 제가 그러는 거고 네. 이쪽에 보시면 5억 초반대 5억 2천에서 5억 3천짜리가 네. 물건들이 괜찮은 것 있어요. 아, 네. 요런 물건 보시면 되고 찾기가 힘들면 그냥 통화 끊으시고 나면 다시 전화하셔서 1대1 상담으로 한번 신청을 해보세요. 그러면 자세한 그 내용을 아실 수 있거든요. 아, 지금 네. 몇 억을 투자하는 상황인 거잖아요. 네. 이런 상황에서 전화로 이렇게 알아보시는 건 올바른 방법이 아닌 것 같고요. 한번 네. 1대1 상담하셔서 이야기를 쭉 들어보세요. 아, 네. 네, 그게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네네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자양 이동 같은 경우는 역과 거리도 멀고 아무래도 다른 동에 비해서 조금 노후도가 낮기 때문에 투자 목적이시라면 4동 쪽을 보시는 게 조금 더 나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투자를 하시기 전에 전문가의 꼼꼼한 상담 꼭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1대1 대면 상담 이용하셔서 조금 더 자세한 정보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번에는 문자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6628번님이 보내주신 내용이네요. 시흥시 정왕동 건영 2차 105제곱미터에 전세로 거주하고 있습니다. 매수할까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지금은 뭐 임대로 전세로 거주를 하고 계시지만 아예 이걸 매수를 할 계획을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실거주를 하다 보면 어떤 주변 환경이라든가 생활 인프라, 나의 마음에 쏙 들어서 이걸 살까 말까 고민하는 분들이 간혹 계시거든요. 자, 지금 전세로 거주 중인 이 아파트 매수를 해도 될까요? 아니면 다른 것을 좀 살펴보는 게 좋을까요? 네, 시흥의 정왕도 여기 보시면 건영 2차 아파트가 있는데요. 이 아파트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시흥 같은 경우는요. 시흥은 당연히 이웃한 거 송도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같은 신도시이기 때문에. 그래서 송도가 큰 집이라고 좀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쪽에 이제 보시면 안산이 있는데 안산하고는 조금은 거리감이 있고, 그리고 왜냐하면 좌측에 105 신도시가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송도의 영향을 받을 거고, 요게 이제 105에 영향을 주는데요. 당연히 105의 영향이 요 구도심에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송도를 비롯해서 105 신도시도 그렇고 구도심도 그렇고 지금 가격들이 계속 빠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서 아까 제가 인천을 잠깐 언급할 때 연수구에도 아직 뭐 인천의 물량들이 좀 있고, 그리고 105 자체도 금액들이 지금 빠지고 있는 상황이 계획된 어떤 개발 상황들이 조금 뭐 원활하게 진행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굉장히 좀 앞으로도 보시면은 요 아래쪽으로 보시면 이 아래쪽에도 지금 3,500세대가 올해에만 지금 공급 예정이 돼 있거든요. 그렇다 보면 사실은 계속해서 지금 전월세 가격이 빠질 상황이에요. 그러면 매매가 자체가 버티질 못하거든요. 특히 요거는 가장 먼저 되는 게 여기 구도심이 먼저 그 타격을 입을 거고, 그다음에 105 신도시 뭐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렇다 보니까 우리 시청자님께서 판단하실 때는 저는 요거 뭐 매수를 고민하신다고 하면은요, 지금 상황에서 매수하시는 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매수 반대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수는 반대 의견 드렸으니까요. 혹시나 또 매수하고 싶으신 부동산이 있으시다면 다시 한번 이번엔 전화로 상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조금 더 자세한 부동산 고민 해결을 위해서 1대1 대면 상담 자리 또 마련하고 계시다고 하는데요. 상담 일정 좀 안내해 주시죠. 네, 뭐 이렇게 뭐 짬짬이 이렇게 해서 뭐 급하게 진행이 되는 게 아니고요. 편안하게 뭐 1시간 정도 넉넉하게 해서 뭐 추가적인 시간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사안에 따라서. 그래서 저 1대1로 저를 만나서 차분하게 상담을 진행할 거고요. 제가 그 상담 대상자분에 맞는 어떤 전체적인 포트폴리오라든가 지금의 자산 상황 이런 것들을 꼼꼼히 분석해 드리면서 세금 계산부터 그다음에 투자는 어느 쪽으로 해야 더 좋은 건지 뭐 이런 쪽들을 세세하게 한번 짚어 드릴 거예요. 투자처까지 알선을 해 드릴 수가 있으니까 아마 굉장히 유익하고 부동산 부자 되는 데에 대해서 굉장히 아주 유익한 시간 될 거니까 많이 신청해 주셔가지고 저 보러 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전화 활짝 열어놓고 있습니다. 02-2638-3973번 그리고 유료 문자 샵 3989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프로그램은 시청자 여러분에게 보다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해당 부동산의 가치나 가격의 상승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하루도 마무리 잘 하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